여러분이 만약 자식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유족인데 원인을 제공한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굉장히 부도덕해 보인다 라는 말을 들으면 심정이 어떠실 것 같나요? 최근 악마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부도덕의 끝판왕을 달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베이글 신드롬을 일으키며 F&B 업계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런던 베이글 뮤지엄. 그 화려한 성공 뒤편에서 20대 직원이 입사 14개월 만에 회사 숙소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이것이 명백한 과로사라 주장하고 있으며 연이어 터져나온 전 직원들의 폭로로 인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16일 런베뮤 인천점의 주임급 직원이었던 26세 정효원 씨가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입사 약 14개월 만이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불명으로 특별한 질병이나 외상, 중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키 180cm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평소에 농구도 즐기고 운동도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했던 청년이 갑자기 숨진 겁니다. 이 사건은 발생 3개월 뒤인 10월 27일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유족과 노동단체는 고인이 신규 지점, 개점 준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과로사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고인의 실제 근무 시간입니다. 유족 측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스케줄표 등을 분석한 결과 고인이 사망 직전 일주일간 최대주 80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법정 연장 근로 한도를 포함한 주 52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사망 전날에는 식사도 거른 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정황도 제기되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운영사 LBM 측은 10월 28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제기된 의혹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주 80시간 근무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파악한 고인의 근무기간 13개월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이며 이는 전 직원 평균 43.5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의 산재 신청을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표, 급여 명세서 등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문 인식기가 7월 7일 설치되었으나 오류가 발생해 8월 초에야 정상 가동되어 해당 기기를 통한 고인의 정확한 근무 기록 확인은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과로사 논란은 LBM의 창업자인 류 이사의 행보와 전반적인 기업 문화에 대한 폭로로 번졌습니다. 게다가 3개월 쪼개기 꼼수 계약으로 직원에게 불리한 계약을 이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3개월마다 목숨줄을 잡힌 채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쇼핑백 값을 포스기에 찍지 않았다, 첫날 교육 후 실수했다 등 사소한 실수에도 심할서를 쓰게 했으며 5장 이상이면 본사 교육을 가야 한다. 11개월 차 직원도 아파서 하루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계약이 종료되는 등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책 잡힐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계약 종료입니다. 책임자급 직원이 부당한 강등 지시에 반발하자 기회 줬는데 네가 찼다며 또 잘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70년대 군대냐고 경악합니다. 실수 한 번 하면 사실상 퇴사 압박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CCTV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초고화질 CCTV라 직원들 얼굴 하나하나 식별이 정확히 되고 작은 행동도 잘 보인다고 합니다. 감시 후 실수가 나오면 심할서 작성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 지옥도를 설계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폭로는 창업주류 이사와 본부장을 정조준합니다. 본부장은 직원을 부를 때도 야, 너, 노랑머리, 거기 반바지 등등 외모를 특정하여 부르는 등 인격 상실의 행동을 보였고 료 이사의 강의에서는 커피바의 컵 선반을 일부러 손이 안 닿는 곳에 둔 이유를 근무자들이 손을 뻗을 때 허리 라인이 보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기가 차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옷은 절대 구겨지면 안 되며 베이글은 항상 꽉 차 있어야 한다고 직원들은 계속해서 빵을 구워내야 했다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착취뿐만 아니라 성적 대상화이자 인권 유린에 해당되는 사항인 거죠. 인스타 감성, 힙한 감성을 위해 직원들까지 소품 취급하며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세상 힙한 척하고 철학 있는 척 인터뷰하고 다니더니 악덕업주였네. 진짜 직원들의 피를 짜서 부자 된 거네? 이런 빵은 먹고 싶지 않다. 직원들 갈아 넣어서 몇천억에 매각한 거였어? 캄보디아 베이글 뮤지엄 아니냐는 등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베뮤는 베이글 하나에 평균 6,000원에서 8,000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 받으면서 직원 처우는 최악이었던 거죠. 논란이 거세지자 당연히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매장에는 외국인 손님만 보이고 한국인 손님은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각종 SNS에서 런던 베이글 뮤지엄 불매, 런베뮤 논란 등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매장 방문 고객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제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때 핫플이었던 곳이 이제는 피해야 할 업체가 되어버린 거죠. 한편 런베뮤는 지난 8월 사모펀드에 의해 2천억에 매각이 되었는데요. 런베뮤 경영진은 지난 7월 인수협상 과정에서 JKL 파트너스에게 A씨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는 7월에 잘 해결됐다고 입장 전달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미 인수가 마무리 시점이었고 이는 실제 상황과는 다른 내용을 전하여 인수 과정을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미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매각을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실적 성장세를 염두에 둔 매장 확장과 무리한 추가 근무 등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합니다. 감성, 트렌드를 외치던 창업자의 민낯이 밝혀진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전 직원이 왜 터질 게 터졌다고 했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